그럼 오늘도 저희가 본격적으로 브리핑을 시작하기 전에 밸런스 게임을 간단하게 해보고 갈까요? 네. 한번 이거 PPT 화면 같이 틀어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의 밸런스 게임은 주식 앱을 삭제하고 1년 뒤 계좌 열기 vs 하루에 100번씩 계좌 확인하기입니다. 이야. 뭐 어떤 거 고르시겠습니까? 저부터 고르나요? 네. 저는 주식 앱을 삭제하고 1년 뒤 계좌 열기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100번씩 계좌 확인하기 네. 너무 하루가 약간 전업 투자 쪽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제 네. 본업이 또 따로 있으니까. 그쵸. 네. 저도 만약에 제 개인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자주 보는 편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또 고객분들 건 이제 계속 체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보유 종목들 체크한다고 저는 하루에 진짜 수백 번씩 계좌 체크하고 종목 체크하고 해야 돼서 저는 뭐 어쩔 수 없이 네. 예, 후자가 될 것 같습니다. 후자요. 하루에 100번씩 계좌 확인하기. 100번 넘는다니까요. 100번. 오. 근데 일반 투자자분들이 하루에 100번 이제 계좌를 열어보면 네.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요. 제가 이제 시장이 좋을 때 이제 카페 같은 데 가서 보면 이제 시장이 별로 안 좋거나 사람들이 네. 관심이 없을 때는 뭐 내가 뭐 이런 여행 다녀왔어 뭐 이런 뭘 했어 이런 대화들을 자주 나누시는데 뭐 주식 시장이 좋고 하면은 다 주식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정말 여가 생활을 하실 때는 시장에서 조금은 떨어져서 편하게 이제 가족분들, 친구분들이랑 이야기 나누면서 편하게 있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뭐 1년에 한 번은 좀 너무 박한 것 같고 뭐 한 주 1회 정도 한번 열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솔직히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주주 환원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다 보니까는 장기 투자가 좀 네. 많거든요. 근데 국내 주식은 약간 테마도 많고 조금 뭐 그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는 뭐 올라가면 도망가야 돼, 팔아야 돼, 약간 이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국내 주식은 조금 계좌를 많이 열어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 좀 고쳐주십시오. 네. 주주 환원책 좀 잘 해주시고. 네. 주주환원책을 적극적으로 해달라로 네. 마무리해볼까요? 네. 네, 그러면 간밤 미국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도 함께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혼조 마감했고요. 제가 따로 그 자료 넣는 걸 깜빡했는데 아마 다우지수만 하락 마감했을 거예요. 나스닥이랑 S&P는 상승 마감을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말하던 강조하던 7월의 네. CPI가 드디어 네. 나왔습니다. 다 결국에는 예상에 부합을 했죠. 네. 그래서 근데도 이제 시장은 이걸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우선 간단하게 숫자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코어 CPI부터 봐볼게요. 가격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CPI를 코어 CPI, 근원 CPI라고 하는데요.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2% 상승하면서 예상과 부합했고요. 전년 동월 대비로도 2.5% 상승하면서 2021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위에 전체 CPI 같은 경우에는 전월비 0.1%, 전년비 3.4% 상승하면서 마찬가지로 예상과 부합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세부 항목들이 어떻게 좀 나왔는지도 봐볼게요. 에너지와 휘발유 가격이 2달 연속 하락했고요. 식료품 가격은 3월 이후 처음 하락을 했다고 해요. 반면 주거비는 0.1% 전월비 상승을 했는데 이 상승폭은 작았지만 주거비가 전체 CPI 상승분의 3분의 1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CPI에서 여전히 잘 안 떨어지는 물가를 꼽으라면 주거비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AI 붐이 물가에서도 확인이 됐다고 해요.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액세서리 가격이 전년 대비 무려 21.2% 상승을 했는데요. 역대 최대 상승폭이고요. 컴퓨터와 주변 기기, 스마트홈 어시스턴트 가격 역시 4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좀 쉽게 말하자면 AI 붐이 단순히 뭐 엔비디아 같은 AI 관련주들의 주가나 실적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AI 관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수요 증가가 실제 소비자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좀 외신들을 통해서도 나왔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CPI 발표 후 CME 패드워치에서 예상하는 9월 기준금리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우선 인상 가능성이 40.1%가 아니죠. 59.
아니죠. 동결이 네. 59.9%죠. 네네. 그리고 인상이 40.1%로 이제는 좀 동결이 더 우세해졌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CPI 발표 이후 미국 주가지수 선물이 상승한 건 물론이고 미 국채 금리도 하락한 모습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이 연준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좀 낮춰 잡았기 때문이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CPI 발표에 대해서 좀 전문가들이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도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이번 지표에서 가장 큰 놀라움은 사실 아무런 놀라움이 없었다는 점이다라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좀 다시 가속하지 않는 상황에서 최근 부진한 고용 보고서까지 더해지면서 연준이 좀 더 기다릴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라는 코멘트 있었고요. 9월 연준 회의 전에 사실 한 차례 더 CPI 데이터가 남아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 웰스 매니지먼트의 엘렌 젠트너 분석가는 다음 물가 지표 역시 이번과 크게 다른 흐름을 보이지 않는다면 연준이 금리를 9월에도 그대로 동결할 수 있는 상황이 유지될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미 국채 금리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우선 2년물 같은 경우에는 단기물 같은 경우에는 좀 국채 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이었지만 장기물은 소폭 상승했는데요. 아무래도 연준의 목표치를 웃도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확대되는 미국 재정 적자가 장기 국채 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목요일에 예정된 미국 30년물 국채 입찰 같은 경우에는 25년 만에 가장 높은 조달금리 수준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역시 함께 확인해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변수는 유가라는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한 외신에 따르면 결국에는 국제유가가 가장 관망 포인트고 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게 된다면 연준이 다시 좀 공격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상황이 올 거다. 이런 경고까지 있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시스코가 이제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내놨는데 저 초록불이 사실 그 예상을 상회했다는 의미거든요. 보시면 다 초록불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게 나왔다는 건데 다만 주가는 시간에서 한 2, 3% 정도 하락을 했던 걸로 제가 체크를 했는데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시간에서 4% 하락을 했고 그 이유는 시장의 높아진 기대치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적 자체가 좋았다는 건 네트워크 장비를 통해서 시스코가 AI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더 큰 점유율을 확보하려는 전략이 좀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런 신호로 해석이 되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네비우스 실적도 함께 확인을 해볼게요. 네비우스는 실적을 그 장 전에 발표를 했는데 장 마감 기준 34%나 급등을 했거든요. AI 클라우드 사업의 2분기 매출이 무려 514%나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즉 AI 컴퓨팅 파워에 대한 강력한 수요가 이 폭발적인 매출 증가를 이끌었다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간밤 미국 증시를 살펴보면 AI 인프라 밸류체인 전반적으로 온기가 확산됐던 모습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AI 인프라 밸류체인 전체로 매수세가 퍼졌다는 건 결국 좀 우리가 다시 AI 랠리가 좀 뭐라 해야 되죠? 그 신호탄은 아니죠. 좀 불이 붙었다? 불이 붙든 신호탄이 되든 어쨌든 좋은 거지 않습니까? 네, 어쨌거나 한마디로 좋았다. 네. 다시 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네.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과연 이 온기가 우리 국내 증시에도 좀 퍼지고 있는지 네. 확인 부탁드립니다. 체크해 지금 주시죠. 일단 8시 51분 지나고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 동시호가 들어갔는데 지금 한 6% 가까이 일단 동시호가 나오고 있고 하이닉스는 지금 7% 정도 일단은 동시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격상으로는 하이닉스가 지금 160만 원 선 정도 이제 안착을 하는 모습인데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170만 원 앞에서 상한가 들어갔던 가격 그 다음에 이제 서킷 브레이커 나왔을 때 이제 지지가 나왔던 가격 부근까지는 조금 당겨줘야 그 다음 조금 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오늘도 이제 어제는 이제 뭐 코스닥이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지만 그 와중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르다 보니까는 일부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은 좀 같이 올라갔습니다. 오늘도 우선은 약간 비슷한 흐름 같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제 조금 하락을 했던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들 이틀 연속으로 하락을 했었는데 일단은 금리에 대한 부담, 그다음에 FOMC 9월 FOMC에 대한 부담이 일단은 조금 덜어진 상태다 보니까 이제 조금 바이오로 듣고 다시 이제 자금이 조금 흘러가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금리에 같이 조금 연동을 받을 수 있다고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로봇 섹터도 지금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제 일정 매매 뭐 이벤트나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 인베스터 데이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 그다음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제 RMAC 개소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조금 선반영되고 있는 구간이 이제 점점 접어들고 있다. 그리고 어제는 LG전자가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제 아틀라스에 이제 누는 역할하는 카메라 그런 것들을 공급할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제 좀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럼 오늘 제가 조금 준비한 거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오늘은 첫 번째 페이지는 CPI에 관한 내용인데 CPI에 관한 내용인데 워낙 이제 또 이제 주인장 분께서 너무 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아, 저 주인장인가요? 네. 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스킵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국제 유가도 큰 별 내용은 없어서 맞아요. 또 일단 넘기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이제 미국이랑 이란이랑 지금 뭐 협상이 조금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하지만 파키스탄 중재국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 잘 되고 있어요라고 좀 타이르듯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결과는 봐야겠지만 일단 이전에 MOU 체결하면서 이제 60일간 휴전했던 기간이 8월 17일까지다 보니까 아마 주말까지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 이번 주 내로 아마 15일 뭐 이렇게 예상은 하더라고요. 그쯤에서 조금은 이제 연장 다음 이제 60일 연장 이야기가 조금 나오면은 조금 더 안정화되고 이제 조금 더 뭐 대화의 물꼬가 좀 트이지 않을까. 요거는 뭐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문제라서 큰 노이즈 없이 그냥 조금 뭐 등락이 나온다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은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여기서부터는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가 거의 다 이제 AI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된 내용들밖에 없어요 오늘은. 반도체 기다렸습니다. 아, 사실 그쵸? 그동안 좀 네, 소외를 받고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쵸. 계속 저희가 바이오 얘기하고 뭐 네. 뷰티 쪽 얘기하고 바이오, 2차 뷰티, 전지 얘기하고 2차 전지. 반도체는 네. 많이 안 다뤘었거든요. 저희 맞아요. 방송 시작 이래로. 네네. 반갑습니다. 네, 좀 쉬어가는 흐름이기도 했고, 그다음에 어제부터 해서 이제 ADR이 조금 과매수 구간에 좀 들어오면서 코스닥 ADR 과매수 구간에 들어오면서 좀 쉬고 이제 반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제 조금 올라주는 모습 네. 보여서 일단은 이제 관련돼 있는 내용들이 또 빠르게 또 업데이트가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이제 미국 AI 핵심 에너지 인프라에 2,500억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 이번에 처음 나온 내용은 아닌 것 같고 투자 기간이 일단은 올해 1월부터 2027년 7월 4일까지 총 18개월 동안 이루어질 거고 이제 두 번째 나와 있는 내용 이제 핵심 투자 분야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고성능 연산 인프라 구축하는 데 필요하고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발전, ESS, 그다음에 운송 수송망 천연가스 관련 시설을 이제 현대화시키는 과정. 그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데 이게 저희가 이야기하던 내용들의 거의 전부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네. 뭐 데이터 센터랑 이제 뭐 반도체 하드웨어들, 그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 있었던 태양광, 그다음에 ESS 쪽은 또 2차 전지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시장 AI 산업이 이제 발전하면서 이제 많은 산업군에서 이제 같이 협업이 이루어져야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돈이 흘러 들어갈 것 같다. 근데 여기서 또 뭐니 해도 또 시장을 또 주도할 수 있는 섹터를 또 잡아야 되는데 네. 일단은 뭐 지금 조심스럽게 2차 전지를 생각을 하고 있지만 뭐 반도체는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모건 스탠리에서도 일단 1조 5천억 달러 지원 발표가 있었고 거기에 따른 이제 다른 이제 은행 금융사들에서 잇따른 이제 대규모 투자 발표들이 나오고 있다는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엔비디아도 대형 그 자산운용사들이랑 네네. 6개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5천억 달러 그쵸. 그 자금 조달 뭐라 해야 되죠? 네. 협약을 맺었잖아요. 네네. 그럼 금융사들이 점점 좀 AI 인프라에 직접 투자하기 시작하는 거네요, 이제. 직접 투자도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도 있지만은 그 밑에 단에 조금 작은 회사들 있잖아요. 네. 뭐 네오클라우드 하는 회사들, 코어비브나 이런 회사들도 마찬가지고 결국에 이제 또 자금을 조달을 해서 뭔가를 사야 될 텐데, 근데 그 살 때 이제 뭐 금리 부담이 조금 될 거잖아요. 솔직히 뭐 하이퍼스케일러들처럼 이제 신용 등급이 되게 좋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조건이 조금 유리할 수가 있겠지만 신용이 조금 낮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신용을 보강한다던가 엔비디아가 일정 부분 신용을 보강해 준다던가 해서 조금 낮은 금리로 이제 뭐 자금을 좀 차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케이. 그다음에 다음 이제 네비우스랑 이제 코어위브 이쪽 한번 보실 텐데, 지금 우리가 클라우드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 CSP 회사들 많이 보고 있잖아요. 네. 대부분이 하이퍼스케일러들 회사인데 우리가 뭐 법령적으로 쓰는 거는 보통 클라우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AI 단독으로 이제 클라우드를 하는 거를 이제 네오 클라우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일단은 뭐 네비우스나 코어위브 네. 같은 회사들이 있는데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어닝콜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반도체나 이제 어떤 뭐 AI에 필요한 렉 같은 것들을 공급하는 시스템 반도체, 뭐 엔비디아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마이크론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공급자 말고 이제 수요단에서 네. 이거는 이제 필요로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이제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가 여기서 조금 흘러나왔거든요. 아이고. 그다음 엔비디아 칩이 잘 팔린다고 하는 거는 사는 쪽 입장에서도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도 고객 입장에서도 이제 많이 필요하다는 거를 조금 교차 확인을 해줬다. 이제 올해 두 회사 네비우스랑 코어위브만 하더라도 올해 캐펙스 투자가 둘이 합쳐서 뭐 550억에서 640억 정도가 될 것 같다, 달러로.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었고, 대부분 이제 GPU나 이제 관련돼 있는 하드웨어들, 반도체들 이런 것들 구매 비용이 사용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전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신제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세대 교체가 지금 순조롭게 잘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도 함께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GPU나 이런 것들 제외하고도 이제 SSD, 네. 이제 뭐 GPU랑 CPU가 있고 옆에 이제 지금 HBM이 붙어 있는데 SSD는 조금 더 옆에 있긴 하거든요. 얘는 이제 대용량 저장 장치인데 요것들에 대한 수요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과도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고 있다. 그래서 메모리 가격이 높아지더라도 이거를 이제 최종 고객들한테 조금 전가하면서 이제 자기들은 수익이 크게 나빠질 것 같진 않다라고 일단은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다음 화면 보시면은 이제 전력 증설 관련한 내용도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전기를 또 연결을 해야 되고 통신망을 구축해서 이제 또 매출로 또 이어지는 구조다 보니까 이제 증설 발표 중에서 전력 증설도 이제 같이 나온다. 그래서 광통신 장비도 함께 봐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맨 밑에 보시면은 이제 결국에 공급 과잉이 언제 끝날 거냐라고 하는데, 구형 칩 가격이 이제 무너지는가, 이게 이제 조금 중요할 것 같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맨 밑에 이제 나와 있는 거 보시면은 공급 과잉이 이제 언제 끝날 거냐. 네. 예. 공급 과잉 전환이 이제 언제가 될 거냐. 네. 그러니까 수요가 다시 이제 사그라드는 게 언제쯤이 될 거냐. 다시 뭐 반도체 가격이 빠지는 게 언제가 될 거냐. AI가 좀 빠지는 게 언제가 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물음인데, 다음 화면 한번 같이 보실게요. 그래서 이제 AI가 이제 투자가 언제 꺾일 거냐를 볼 수 있는 힌트가 어디에 있을까에 대한 물음이었는데, 일단 꺾이지 않는 AI 가속기 렌탈 비용이라고 제목을 넣어놨거든요. 이제 도표 1번부터 3번까지 쭉 보시면 A100, 그다음에 A100, 그다음 B200 이렇게 해서 이제 GPU가 하나씩 이제 뭐 세대가 이제 넘어가는 흐름을 보일 수가 있어요. 이거 우리 중고차로 생각하시면 되게 이해가 되게 빠르실 네. 거예요. 중고차인데 중고 GPU를 이제 빌려주는 거거든요. 네. 이 세대가 만약에 오래됐다, 그럼 느리다, 지금 나오는 게 훨씬 더 성능이 좋다라고 하면 당연히 렌탈 비용도 같이 떨어져야겠죠. 근데 이전에 출시했던 이런 제품들도 지금 렌탈 비용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렌탈 비용이라는 거는 제가 만약 노트북 렌탈 비용이라고 쳐요. 이걸 내가 하루에 빌리는데 뭐 2만 원이다. 근데 뭐 노트북이 지금 너무
품귀 현상이다. 그러면 이게 2만 원, 3만 원, 4만 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런 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신제품이 나오면은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단에서 가장 이제 현금 흐름이 좋은 쪽에서 먼저 사서 가겠지만은 조금 뭐 현금이 크게 많지 않은 네. 그런 기업들 단에서는 이제 이전 모델들을 먼저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근데 그런 쪽에서 보면은 아직까지 이제 AI 가속기 관련돼 있는 내용들이 가격이 계속 뭐 하방이 아니라 크게 빠지지도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AI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나 꺾이는 시기가 온다면 네. 그때는 이제 뭐 AI 가속기 관련돼 있는 뭐 GPU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조금은 줄어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어차피 이제 계속 새로운 모델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계속 조금은 대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